속보 보셨죠? 네네, 속보 봤습니다. 제가 전화를 막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그렇지. 네네. 아니, 도대체 이해가 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왜 중간에 계속 선고하고 주문 외기 전에 선거객하고 주문을 외는데 속보 자막이 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죄래, 뭐가. 근데 무죄가 나왔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사실은 그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이해를 했는데, 그것도 다시 여쭤볼게요. 자, 하필이면 어저께 이재명 대장동 재판과 이화영 그 대북송금 재판이 연결됐는데, 네네. 실제로 거기서 참여했던 그 법조 출입 기자한테 들었어요. 네네. 그 당시 이재명이 네네. 어떤 표정을 지었나. 네네. 시간이 딱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3시 20분. 네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네. 이제 그 선고, 주문이 시작이 되고, 네네. 이쪽에서는 휴정. 해서 휴정하는데 딱 이 핸드폰을 이렇게 검색을 하더니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졌대요. 왜냐면 기자들이 다 이재명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사진은 못 찍지만 재판장에서. 근데 한 5분을 계속 검색을 하고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이제 다시 법정에 들어섰다 이런데 사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지연시키고 온갖 난리를 치고 생쇼를 벌였으면서 재판 결과가 아니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그렇구나.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볼 때 네네. 시험 공부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사람 마음이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랑 대충 맞춰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점수가 좀 부족하겠거니 네. 라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상 발표가 나면 네.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떨어질 거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어요. 예. 이화영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이화영의 재판을 늦추고 늦췄어요.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화영의 변호사가 김광민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네네. 재판부를 기피 신청까지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이 늦어졌느냐? 77일이 늦어졌어요. 네. 만약에 그 77일이 늦어지지 않았으면 이화영의 어제 판결은 언제 나왔느냐? 3월 말에 나왔어요. 선거 전에 나왔다 이 말씀이죠? 선거 전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의 마지막 재판이 4월 8일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2달 지난 6월 7일에 판결 선고가 나왔는데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막 진짜 생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와이프까지 동원하고 기존에 잘하던 변호사 다 잘라먹고 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다음 기피 신청하고 뭐 별별 다 했는데 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화영 재판을 늦춘 이유가 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선거 전에 이화영의 판결이 나왔으면 제 생각에 최소한 10석 그 다음에 많이 보면 한 20-30석도 더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 10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이미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선거 끝났잖아요. 네. 대승했잖아요. 네네. 연호회가 막 날아다녔잖아요. 네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안 되죠.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가? 이화영 판결이 어제처럼 나올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 판결에 대한 신빙성과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연어하고 소주를 동원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와 같은 판결이 나올 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거하고 예상한 것하고 예상이 실제로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 시험에 딱 떨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거하고 막상 이렇게 판결이 선고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 거하고 그거는 또 굉장히 천지 차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멍한 표정을 짓는 것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아이고, 숙제 안 해가면 내가 내일 매를 맞는 건 알아.
분명히 그거 알잖아요. 벌을 받는 거 알아. 근데 실제로 벌을 받으면 아프거든. 네네. 그러니까 벌을 받을 거 알면서도 혹시나 내일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일말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로 온 순간 아프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예. 뭐 그 실장님 때도 그랬을 것 같은데 학력고사라는 걸 봤어요. 네. 학력고사 점수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력고사 점수가 있건데 300점이다. 그럼 그 300점에 맞는 대학과 과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 친한 친구 중에 공부를 잘했던 놈이 있는데 네. 이 놈이 학력고사를 망쳤어. 네. 그래가지고 재수할 거를 각오를 하고 네. 배짱 지원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얘가 뭐 이 친구 한 250점 맞았는데 네. 한 280점, 90점은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는 과에다가 네. 그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뭐 당연히 떨어졌죠. 네. 그 점수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고대를 쳤었어요. 어허. 고대를 쳐가지고 딱 그 고대 교정에 딱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운동장에다 이렇게 막 합격자 붙여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딱 보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어허. 딱 떨어졌는데 네. 그래가지고 에이 역시나 떨어졌구나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네. 근데 그놈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 제 친구 보고 네. 야 너 떨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아. 그러니까 그 순간 갑자기 확 열받아가지고 네. 당연히 자기 떨어져야 되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릴 뻔했대잖아. 아, 그렇죠. 자기가 점수가 부족하고 내년에 재수할 거로 각오를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떨어질 걸 알고 떨어진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거 다른 사람이 너 떨어졌더라 이 이야기 들으니까 확 열이 받더라 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5분간 멍 때린 이유가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당해보면 그 마음이 철렁하겠죠. 그런데 자 일단 이화영 재판부 어저께 그 심판사가 네네. 아주 재질이 불량하다. 전체적으로 선고 내용이라든지 이거 쭉 보면 굉장히 꾸짖는 그런 그 어투였어요. 네네. 그런데 그 보면 왜 10년이 최저형이다. 뭐 특가법상 뇌물. 근데 9년 6개월이면 굉장히 적게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시각이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 봤더니 네. 판사 생활 18년 차예요. 네. 그런데 18년 동안 밥만 먹고 재판만 하면서 이런 피고인 처음 봤을 거예요. 뭐 온갖 생쇼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고 누가 봐도 심지어 네. 공범인 김성태 회장이 다 불고 네. 그다음에 자료 같은 거 다 이미 제출하고 네. 그런데도 눈 가리고 아웅하다시피 하면서 계속까지 네. 마지막까지도 범행을 갖다 부인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심지어 재판 끝날 때 자기 회유 당했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주하고 연어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보다 이런 그 피고인 처음 봤다 네. 이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검찰이 15년을 구형했어요. 네. 15년 구형했는데 9년 반이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신진우 부장이 이제 그 법전도 중요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양형을 할 때에는 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네.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한 게 맞는 것 같은 게 처음에 이제 그 제 기억에 네. 그 검찰에서 이화영의 뇌물죄를 2억 5,900만 원이다라고 그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신진우 부장판사는 그 2억 5,900만 원 중에서 네. 이화영 부지사가 옷 벗고 난 다음에 뭐 킨텍스 사장하고 그랬을 때 받은 거는 네. 그거는 빼야 된다. 음흠. 그래가지고 뇌물의 액수를 1억 700만 원으로 그 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이 2억 5,900만 원을 주장하면서 기소했지만 네.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 중에 1억 700만 원만 인정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자금 뭐 한 2억 얼마다. 네. 합쳐가지고 3억 뭐 한 2천 얼마다. 네. 그 다음에 외환거래법 중에서도 800만 불 중에 네. 그 한 절반 정도는 그 환치기니까 네. 환치기는 외환거래법 그 위반죄가 안 된다. 네. 그 다음 증거인멸 교산이 인정이 된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건데 네. 결국은 그 이화영의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이화영의 형량을 결정한 건 뇌물죄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중요성을 그 결정짓는 거는 대북송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형량만 봤을 때 왜 9년 6개월이 나왔느냐? 제가 찾아봤더니 네. 뇌물죄가 1억 이상이면은 네. 그러니까 그 이게 쭉 그 있던데
뇌물을 네. 1억에서 5억까지 받으면 예. 그 7년에서 10년까지 때리라고 양형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이 되어 있어요. 기준이 돼 있군요. 그다음에 이게 기본이에요. 네. 이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감경하면 5년에서 8년, 음흠. 그다음에 가중하면 9년에서 12년. 그런데 제 생각에는 뇌물죄로 8년 때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7년에서 10년 요 정도 사이에 그 들어간 것 같고 네. 물론 그 제대로 마음 먹으면 그 괘씸하다. 너무 괘씸하다. 12년까지도 때릴 수 있는데 네. 뇌물죄를 가지고 네, 네. 그런데 그 1억에서 5억 사이에 했을 때 이화영이 인정받은 뇌물은 1억 700만 원이니까 네. 금액으로 따지면 간신히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준으로 얘기하면 하위에 있다.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죄질로 보면은 나쁜데 네. 돈 금액만 액수로 보면은 그 거의 뭐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이제 생각을 한 것 같고 예. 거기에다가 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에다가 네. 증거인멸 교사에다가 그다음 외국환 거래법 자체는 그렇게 형량이 그 중하지가 않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추가로 1년 6개월 해가지고 네. 9년 6개월을 때린 건데 음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이제 메인 게임이 이화영한테도 또 남아 있어요. 아니 지금 이화영은 이제 이 재판으로 그냥 항소해갖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를 할 텐데 네. 이재명 대표는 제 생각에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네. 뭐 외국환 거래법하고 제3자 뇌물죄로 수사하고 기소할 것 같다. 네. 기자들은 그렇게 썼던데 네. 제 생각에 외국환 거래법까지 이재명이 인정이 될까? 왜냐하면 이재명은 이랬을 것 같거든요. 뭐 800만 불 그냥 알아서 그냥 보내세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어찌어찌 해라. 이런 것까지는 관여 안 했을 것 같으니까. 직접적으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보내라, 환치기를 해라, 네네. 이렇게 지시를 하진 않았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뭐, 예. 저 800만 불 둔답니다. 뭐, 그럼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열심히 해보세요. 뭐, 이 정도 이야기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외국환 거래법 그 죄책을 네. 이재명한테 물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의심스럽다. 네. 이건 물론 이제 검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제3자 뇌물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화영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안 당했어요. 이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뇌물죄는 없거든요. 그런데 추가 기소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게 적용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재명의 공범으로 누구를 넣느냐 이화영을 넣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꾸로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가 기소? 뇌물죄가 예. 1억에서 5억까지가 기본이 7에서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8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북한에 넘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800만 달러요. 800만 달러인데 그중에 예. 노동당에 완전히 귀속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 200만 달러. 200만 불. 예, 예. 그러면 800만 불이면 100억인데 네. 800만 불까지는 다 인정이 안 된다고 치고 네. 왜냐하면 뭐 리오남 같은 사람이 100만 불 삥땅 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네, 뭐 네. 이런 뉘앙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200만 불이라고 쳐도 네. 요즘 환율이 얼마예요? 뭐 한 1,200원, 1,300원 되나? 네, 한 1,300~400원대 됩니다. 그 200만 불이면은 네네. 한 25, 6억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억인데 8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아하하하. 25억 받았다라고 하면은 아하하하. 징역이 몇 년이 나오겠는가.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5억 이상 그 뇌물을 받았을 때에는 네. 징역이 9년에서 12년까지가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죄질이 나쁘면 예. 11년 이상 무기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즉, 지금 말씀하신 거 주어가 이화영이란 말이죠. 이화영은 지금 자기가 직접 받은 법인카드 등 또 차량 등 해서 1억 700만 원으로 지금 8년형을 받았는데 네네. 추가 기소될 것 같다. 왜? 지금 제3자 뇌물, 즉 2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네네. 아직 이번 재판에서 다투지 않았으므로 네네.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면 이재명을 수사를 해서 제3자 뇌물죄를 갔을 때 네. 25억 정도다? 그러면 최소한 무기까지도 가능하다? 최소한 9년에서 12년. 9년에서. 기본이 9년에서 12년. 괘씸죄면 12년 이상 갈 수 있다. 죄질이 나쁘면. 근데 죄질이 나쁘다고요. 죄질이 나쁘다. 왜냐하면 신진우 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예컨대 예, 예. 이종근 실장님이 뭐 아주 뭐 장관 차관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돈을 딱
거꾸로 합시다. 왜냐면 제가 장관이에요. 제가 돈 드렸어요. 돈을 갖다 제가 받았어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맛있게 잘 먹고 잘 썼어요. 예. 이 돈은 어디서만 돌아다녔습니까? 우리 둘 사이에서만. 대한민국 내에서만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화영, 이재명이 상납한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에서 북한으로 갔죠. 결국은 북한으로 왔잖아요. 예. 이거는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단순한 국내 문제가 금융 아니고 제재를 뛰어넘은 거, 유엔 제재를 뛰어넘은 부분. 외교 문제가 되고요. 외교 문제가 되죠. 또 더 큰 건 뭐가 됩니까?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안보 문제가 되잖아요. 안보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에 하늘에는 뭐 흰구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6월달 하늘에 예. 흰구름이 떠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요. 분뇨가 떠다니고 있죠. 하늘에 예. 풍선이 떠다니고 있잖아요. 네네. 그 풍선을 무슨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갖다 바친 돈으로 만드는 제가 건가요? 봤을 때 네네. 이화영이 김성태 회장 통해 가지고 네. 갖다 바친 북한에 상납한 800만 불이 네. 그 쓰레기를 잔뜩 실은 풍선이 돼서 우리나라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다라고 아니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다른 데도 아니고 예컨대 제가 장관이고 뭐 높은 사람인데 돈 받았다. 네. 그러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먹고 쓰고 뭐 제가 돈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외교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안보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네. 하지만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로 이어져 가지고 800만 불이 그 북한으로 간 거는 네. 그 800만 불이 우리나라한테 핵무기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네. 미사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네. 목함지뢰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풍선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 800만 불이 음흠. 그냥 진짜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네네. 이 800만 불 가지고 네. 김정은이가 네. 스위스에서 아주 고급 그냥 치즈 같은 거 수입하고 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아주 고급 와인 같은 거 수입하고 뱀배. 독일에서 벤츠 수입하고 예. 그렇게 그냥 다 탕진해 버려라. 예.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다. 예. 그 돈 가지고 그 목함지뢰 만들어서 우리 군인들 위협하고 음흠. 풍선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차량들 박살내고 그다음 그 풍선에다가 뭘 담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돈으로만 쓰이지 않았으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마트 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주민들에게,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폭우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스마트 팜을 만들어준다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 달러가 갔지만 스마트 팜은요, 전기가 있어야 된대요. 네네. 매번 전기가 계속 24시간을 그 식물들을 잘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전기 납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팜이 아니라 스마트 밤, 그 미사일에 쓰였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제 변호사님께 그래서 이재명은 몇 년형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9년에서 12년. 고작? 기본. 그게 기본. 네. 기본. 그 다음에 최대 무기까지. 최대 무기까지. 양형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여적죄를 포함시켜라. 왜 그 제3자 뇌물죄만 얘기하느냐. 네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적죄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편의 제공하고 금품 제공하고 네. 그 적국을 위해서 네. 반국가 단체를 위해서 네. 그런데 검찰이 제가 봤을 때 뭐 봐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네, 네. 이런 거 가지고 뭐 그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하면 또 국가보안법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안 좋다 해가지고 봐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교과서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는 하는데요. 어저께 그 판사가 몇 가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회유서는 안 받아들인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유창훈 판사가 얘기했듯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대북 송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확언한 거죠.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확언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판사님이 이것 좀 판단해 주세요 하는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네. 검사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정혁진이가 뭐 이러이러하게 뭐 도둑질했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이 정혁진은 도둑질했으니까 징역 10년에 때려주세요라고 그 기소를 했으면 네. 그것만 판단하는 거지. 네. 그 자리에 옆에 이종근이 옆에서 알짱알짱 거렸네. 그러니까 이종근이도 같이 처단하자 이렇게는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가급적 저를 예를 들어주실 때 뭐 처단 이런 쪽으로는 아침부터 제가 좀 가슴이 좀 그렇습니다. 처단하지 말자는 이야기였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 예, 예. 그런데 전체적인 판결문은 이제 나오겠죠. 네. 그 판결문의 전 취지를 봤을 때에는 네네. 이재명 대표가 마찬가지로 빼박이다. 아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 음흠. 9월인가요? 그 유창훈 부장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네. 위증교사 소명됐다고 그랬어요. 어. 그다음 백현동은 상당하게 그 소명이 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네네.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 대북송금에 대해서만은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네. 잘 읽어보면은 제 생각에는 대북송금도 이제는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창훈 부장판사는 그날 서류 받아가지고 그날 이렇게 막 보고 그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급하게 판단을 갖다 하는 그렇죠. 건데 예. 그런데 신 부장판사는 네. 이 재판을 20개월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충분히 봤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이화영에 대해서 이렇게 다 된 거다.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보면 여기에 이재명은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검찰에서 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 구속영장을 갖다가 청구를 갖다 하면 그러면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영장 발부 사유는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 전에 어떻게든 방탄을 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어저께 그 변호사들의 태도와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표현 때문에 또 오늘까지도 파장이 계속 이뤄집니다. 네네. 어저께 굉장히 고압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막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일심 선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건 그렇다 쳐. 아니 쌍시오 비읍을 선고한 물론 판사한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선고에 대한 불만인데 네네. 쌍시온 비읍을 날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의뢰인한테? 그 의뢰인한테 도움이 되지요. 어떻게 해요? 김광민 변호사의 의뢰인이 누굽니까? 의뢰인이 이화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이재명인가요? 그 이화영의 의뢰인이 이화영의 변호사가 김광민입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화영의 이화영의 변호사는 누구였느냐? 법무법인 해광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와이프가 그 해광의 변호사를 잘라버렸잖아요. 네네. 그 순간부터 이화영에게는 변호사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 형식- 두 사람은 뭐죠, 그럼? 형식적으로는 이화영의 변호사지만 네네.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이화영 그 부지사가 네. 보석 신청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석 신청했기 때문에 결심 이후에 보석 신문 기일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김광민 변호사 말고 김현철 변호사 네네. 어제도 김현철 변호사 와가지고 막 울먹울먹 하는데 네네. 네. 김현철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라고 했죠? 이화영이 유죄면은 이재명도 유죄다라고 그랬잖아요. 아예 이 결과를 미리 다 짐작을 했나 보죠. 아니 그런데 네네. 거기서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김현철 변호사 머릿속에는 누가 들어있느냐? 이화영이 들어있던 게 아니에요. 네. 이재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화영이 유죄든 무죄든 I don't care. 난 상관이 안 되는데 음흠. 이화영이 유죄라고 하면 그게 내 진정한 클라이언트인 이재명한테도 그 유죄라고 하는 불똥이 튀니까 그러니까 그 판사한테 협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신 똑바로 판결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신진우 부장한테 그렇게 협박을 해도 네. 신진우 부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도 판결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신진우 부장 판사가 막 열 받아가지고 화풀이를 갖다가 하고 싶어도 이재명한테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화영한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화영한테 화풀이 하든 말든 김현철, 김광민 이런 변호사들은 I don't care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SNS에다가 무슨 욕을 갖다가 하든 말든 그거는 그 이화영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오히려 누가 이 판결을 받을지 모르겠고 누가 이 사건을 그 어떤 검사가 수사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겁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가증스러워요. 이 표현을 좀 오늘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그런 저 변호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든 행위들이나 이런 표현들이 이화영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알면서도 I don't care 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형수님이 가슴 아프고요.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 이화영 선배님께 가슴이 아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하게 만들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 눈물이죠. 악어의 눈물. 저는 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 너무한다 정말.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고생할 거를 생각하니까. 근데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의뢰인에 대고 형님 형수님 하는 것도 이 전문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야 잘 모르겠고 뭐 친한 사이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까지도 뭐라고 할 생각까지는 없는데 예. 그런데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네. 김광민 변호사나 김현철 변호사가 이화영 그 측으로부터 네. 의뢰인으로부터 네. 수임료를 제대로 받았을까? 저는 그것부터가 사실은 좀 의심이니까 뭐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9년 6개월이면 그러면은 뭐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환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9년 6개월을 갖다가 꼬박 채우면은 70 다 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제3자 뇌물죄까지 또 추가 기소돼가지고 또 형을 받으면 네. 그러면은 제가 봐도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이화영은 배팅한 거예요. 네. 어떻게 배팅을 갖다가 했느냐? 이재명에게 배팅을 한 거예요. 대통령 그래서 되세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지금으로부터 3년만 참으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고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 돼서 2028년이 되나요? 2027년이 되나요? 네네. 어쨌든 그때 이제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게 되면 나는 거기에 배팅을 갖다가 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로 저는 의지로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러한 선택이 틀렸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틀려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될 확률이 정말 그렇고요. 낙타가 저 바늘구멍보다 더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갈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이화영은 이재명을 모른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네네. 아니 자기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바로 이화영을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범죄에 연관성 있는 사람을 풀어줬다라고 당장 드러날 텐데요. 네네. 얼굴 확 바꿀 겁니다. 네네. 아니 너는 자범이야. 왜냐하면 처음에 이화영이 사실 뇌물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대북송금은 나중에 드러났어요. 네네. 그때 기자들이 이재명한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평화부지사 시절에도 어떤 기업에 법카를 썼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지사로 임명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당장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네. 저는 안면 바꿀 거다. 이화영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네네. 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런 겁니까?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대통령 될 일도 없지만 네네. 이화영 너는 이재명을 몰라. 네. 자